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이후로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던 강의를 잘 마무리하고 또 그 사이에 또 폐렴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해서 그 사이에 그냥 놀고만 있었냐? 또 그건 아니죠. 열심히 들들 갈리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꿀팁이 뭐가 있을까 찾던 중에 제가 아직 이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서 어도비 프로그램 사이에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소스를 옮기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는 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죠. 알아두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비디즈의 꿀팁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색을 고를 일이 참 많습니다. 제 채널에 이렇게 주황색을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뭐 좋아하는 색을 고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막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색깔을 고르는 거야 누구나 좋아하는 색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색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색깔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색알못의 경우에는 이 뭔가 색깔을 골라놓고 나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도비 컬러 사이트입니다. 자, 먼저 검색 사이트에 어도비 컬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어도비 컬러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해요. 이거를 100% 활용을 하려면은 우상단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꼭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로그인이 되어 있죠. 해서 요 생성 탭에 들어가면은 내가 임의로 5개 혹은 뭐 10개까지 색상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상 조화를 클릭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단색, 삼각형, 보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색을 정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색이랑 어울리는 다른 색깔을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색깔을 하나 정하고 내가 원하는 저는 이제 주황색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황색을 하나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색깔들은 자동으로 이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서 유사한 이 지금 색상 조화가 유사 모드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색상들을 이렇게 골라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뭐 단색으로 아니면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가 처음 고른 이 색깔과 어울리는 색 조합을 이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요거 말고도 상단 탐색 탭을 들어가면은 5가지 색깔로 구성된 다양한 색 조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드롭박스 해서 색상 테마 가면은 인기도 순, 사용 횟수 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 그러한 색 조합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또 트렌드 탭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 조합이 나와 있는데 약간 실험적인 색 조합을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테마에 맞는 이런 색 조합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영감을 얻거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더라고요. 해서 아까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쭉 탐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색 조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대면은 팝업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아이콘이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이콘 이렇게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죠.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에 추가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딱 눌러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 아래 귀하의 라이브러리에 정상적으로 추가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로 딱 넘어가서 저는 지금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열어놨는데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상단 메뉴 윈도우의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라이브러리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아까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준 그 색 조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 조합 요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 열어두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자막을 하나 써 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잘 보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써주고, 테두리도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의 이제 색상을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채우기 컬러를 바꿔요. 그러면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조그만 이 스포이드 아이콘 있잖아요. 이 녀석은 클릭한 지점에 색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해서 이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로 쭉 간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스트로크는 요 색깔을 이용할 거야. 딱 클릭하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여기 있는 색깔로 지금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색 조합을 저장을 해두고 이 스포이드를 활용을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색 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호환성입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뛰어나지만 특히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와의 이 작업 연동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호환성의 중심에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사이에서 작업물을 공유를 하려면 뭔가 출력하고 불러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출력하고 불러오는 별도의 작업 없이 작업물을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실제로 볼까요? 자, 포토샵에서 지금 이미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눕기를 따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프리미어, 이 눕기 딴 아이만 프리미어로 옮기려면 어떻게 옮기시나요? 이거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또 출력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또 포맷은 PNG로 하고 배경 투명하게 하고 사이즈는 너무 크네요. 작게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이렇게 하고 또 어디에 저장할 거니 바탕화면에 저장할게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프리미어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나는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방금 뽑아준 요 녀석 이거요, 그쵸? 이거 선택한 다음에 또 열기 눌러가지고 불러와치면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타임라인에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자체도 상당히 번거로운데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 기억 안 나서 또 뽑고 저장 위치 기억 안 나서 또 뽑고 이러면 진짜 시간 낭비잖아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다 마쳤죠. 이제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요 프로퍼티즈 옆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상단 윈도우 메뉴의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러리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기기 전에 먼저 이 뉴 라이브러리, 새로운 라이브러리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처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편한 이름, 이미지면 이미지, 영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도 돼요. 저는 일단 비디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둡니다. 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업해준 소스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 라이브러리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리면은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레이어 1이라는 이름으로 뜨죠. 해서 드래그 드롭 내려놓으면은 이제 끝이에요. 뭔가 뺑글뺑글 하더니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로 넘어가서 과연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비디즈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여기다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 녀석 그대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한 걸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일러스트 파일에서 예를 들어 저는 이 버섯만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클릭해서 여기 있는 익스포트 셀렉션 들어가가지고 얘를 SS로 뽑거나 아니면 얘를 굳이 또 복사해가지고 또 새 문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쓰거나 아무튼지 간에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아주 쉽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옆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없으면은 상단 윈도우에 라이브러리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은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비디즈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클릭을 해주고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 일러스트에서 넘길 때는 크기가 이거랑 똑같이 넘어가거든요. 좀 크게 넘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좀 키운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똑같이 드롭 하면은 뺑글뺑글 돌더니 저장이 딱 하고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면 역시나 이렇게 버섯 모양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해서 바로 이렇게 타임라인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바로 어도비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폴더라는 점입니다.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은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앱 사용으로 해서 구독하면 아마 개인당 100기가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모든 소스를 다 보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수 소스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넣어놓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자, 아까처럼 어도비 프로그램 안에서 저장하거나 지울 수 있고 혹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톱 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옆에 있는 메뉴 중에 파일을 누르고 이 메뉴 중에서 내 라이브러리를 누르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요 라이브러리 보이시죠? 이 안에서도 파일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소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음짤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 소스들, 합성 소스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올려놓으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우리가 저장을 해준 소스는 아까 바로바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음짤 아니면은 이런 효과음 이런 녀석들은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스들은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팝업 창을 띄워주고 맨 위에 있는 Add to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녀석들도 Add to 프로젝트, 음짤도 Add to 프로젝트 메뉴를 이용해서 넘겨줘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바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이용을 하는 건데 영상이나 음짤만 가능하고 이 오디오 소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Add to 프로젝트로 넘겨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 클립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자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에센셜 그래픽 창에 이 소스 보이는 창 오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뉴 레이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종이 접힌 녀석.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프롬 파일, 즉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 파일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음짤, 자주 쓰는 음짤 같은 거를 이렇게 열기를 딱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음짤이 들어가 있죠. 일단 이 텍스트는 안 쓰는 거니까 클리어해서 지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놀람 선글라스 이 짤만 들어가 있어요. 크기는 조금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200% 정도로 키워주고 먼저 이 그래픽 클립이 멈춘 순간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음짤 짧은 녀석이죠. 우선 딱 끝나거든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지 화면이 되어버리죠. 정지 화면 되기 조금 전을 찾아가지고 그 이후는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딱 음짤이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픽 클립을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익스포트 에즈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음짤, 뭐 선글라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중요한데 로컬 템플릿 폴더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만들어준 라이브러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해서 첫 번째 BDG를 선택을 하고 OK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라이브러리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요 아래쪽에 지금 좀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라 그래서 이렇게 음짤 선글라스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앞에 작업해 줬던 녀석이랑 똑같은 결과물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영상도 가능하고 이렇게 음짤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영상이나 합성 요소 같은 거는 이렇게 모션 그래픽으로 저장해 주는 것도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어도비 프로그램 사이에서 작업 내용을 손쉽게 공유하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이렇게 원하는 자료, 자주 쓰는 자료들을 꺼내어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소스를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편리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PDG였습니다. 안녕.